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죠? 4월 12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굉장히 편안한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괜찮았고 금리도 좀 안정감을 찾았고 이렇게 좋게 분위기는 됐는데 우리 시장의 월요일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크고 작은, 결정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 자체가 시장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그런 이제 파괴력을 가진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문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에 말도 많고 진짜 탈도 많았던 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한도에 대한 내부 규정이 정리가 됐죠. 근데 오늘도 이제 시장을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르락내리락을 중간에 두 차례 거듭을 했고 결국은 끝날 무렵에 3.17포인트가 올라서 3135.59포인트로 아주 미세한 강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래서 1000.65 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14%가 오르는 그래서 오늘도 11.26포인트의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특이한 게 있다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362억을 순매수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요새 외국인들이 결정적일 때 코스닥을 혼자 삽니다. 오늘 물론 기관이 20억 정도 코스닥에 샀지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개인은 코스닥에서 196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은 6,915억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3,277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3,900억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1,228억을 오늘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이런 그 국내 주식 운용 한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재정리한 거가 되게 무색하게 그런 결과를 나타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7주째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주간 지금 상승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뺑뺑 도는 사이에 중소형주에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요건 시장 그 뒷얘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 내부 규정이 일단은 그 전까지 빡빡하던 것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뭐냐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그 허용 한도가 있는데 이거를 1%포인트 확대시켰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위아래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 사는 게 아니라 더 사거나 덜 사거나 할 수 있는 그 폭을 확대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현 기준에 지금 3100 조금 넘은 그 수준으로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종래의 기준이라면 19조 1775억을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한도를 확대시켜 줬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넘어가는 그 폭을 확대시켜 주니까 10조 6247억만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상으로만 얘기하면 연말까지 8조 5천억 정도 덜 팔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SAA라고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이 허용 범위를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늘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래도 있어요. 아래도 있고 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운영자의 융통성을 더 확대 부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종래의 기준으로 18.8%가 적용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9조 한 1775억을 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1월 말 기준으로 한 180조 가까이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855조 2740억이 총 규모입니다. 연기금의 총 그 운영자산 규모. 그게 21%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줄이면 뭐 그냥 계산을 만약에 거래일 기준으로 연말까지 계산만 두드리면 하루에 872억 정도를 연기금 계속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뀐 기준으로 하면은 한 483억 정도만 팔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셔갖고 이제 연기금이 사준다 했는데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운영 융통성의 범위를 확대시켜 준 거예요. 물론 과거처럼 타이트하게 운영하던 것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죠. 덜 팔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되면은 어디에 유리하죠? 어디에? 예, 대형주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올해도 우리가 이게 지수하고 관련이 있고 또 연기금에서 그 짜놓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결국은 그 시가총액 비중을 근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인덱스 펀드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어떤 기사 보면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뭐 올해만 올해 들어서 5조 7천억이 넘게 팔아제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조금 기사를 너무 의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잖아요 비중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를 뭐 꼭 삼성전자만 팔아제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이 계속 가야 될 자리에 머뭇거리고 못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연기금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데 자꾸 외부에서 간섭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기준이 지금 이 기준이 정해진 게 2011년도니까 꽤 지났죠. 10년 이상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정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그 운영자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게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그 폭을 확대시켰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왜 연기금은 즉각 시행한다 그러는데 오늘도 파냐 뭐 이런 식으로 보시지 말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런 입장을 이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도 달았지만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소위 말하는 이른바 그 배터리 전쟁, 이 배터리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714일 만에. 참, 올해도 싸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지난번에 ITC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딱 되는 날, 하루를 앞두고 결국은 양사가 공동 합의문을 입장문이죠.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게 합의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은 여러분 뭐 이미 보도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면 현금 1조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이 LG 측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로얄티 1조 그래서 2조를 이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LG와 SK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쟁송, 그러니까 쟁의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인 소송이나 분쟁은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그 공동 입장문 이후에 각자가 의견을 또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거는 양사 모두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 운영 및 이 확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에 매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LG화학에서 요 배터리 쪽에서 일하던 직원 한 100여 명이 SK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18년인가? 그게 폭스바겐의 그 배터리 납품 계약을 SK이노베이션이 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13일 동안 이 제소를 해서 난리가 나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뭐 하여튼 합의 봐서 더 이상 안 싸우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안 싸우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합의를 본다 이러면 이런 겁니다. 최고의 합의는 뭐냐? 양쪽이 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합의. 그게 뭐예요? 제가 늘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하려면 빨리 해라. 빨리 해야 된다. 그거 뭐 거부권 행사할 때까지 끌려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뭐 이거 처음에 얘기 나올 때부터 ITC에서 LG 손을 들어줄 때부터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모두가 승자가 되고 모두가 이익이 되죠. 그런 합의는. 아니면 최소한도 둘 중에 하나는 득을 보고 하나는 뭐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의가. 근데 이제 제일 나쁜 합의가 뭐냐면 둘 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둘 다 손해가 나는 합의를 결국은 보고 말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합의 안 한 것보다는 100번 낫죠. 100번 낫지만 참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배터리 경쟁 시장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 보세요. 각자 자기가 이익을 취했다고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SK는 이제 공장을 뭐 그냥 안 짓고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바지 전략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뭐 로열티도 주고 또 1조 원 주고 또 1조 로열티 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뭐예요? 돈을 우선 잃었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명예도 잃었어요. 명예도 그거가 원천적인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하니까 그러면 그 영업 침해한 게 맞는 거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LG 입장에서 보면 2조를 얻었지만 페널티 받고 뭐 로열티 받고 이러면 2조를 이겼지만 이게 소송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소송 안 한다고 했으니까 소송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저 밑에 있는 순위에 있는 배터리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5위권 되고 LG가 1, 2위권 다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를 얻은 거예요. 이제 이런 조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독점력도 많이 약해지는 거고 그러면 뭐 이제 SK도 돈 물어줬으니까 그래 좋다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자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진즉에 우리 기업끼리 이걸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이 있을까 봐 속 시원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할 말은 많은데 이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5등, 1, 2등, 5등 막 안에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둘이 싸웠어요. 예. 근데 이제 담임 선생은 가만히 있고 다른 학교 선생님이 화해시킨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진즉에 했어야죠. 예. 여러 가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게 배터리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앞으로 계속 거듭되면 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간 늦었지만 다행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뭐 그거 다 좋고 우린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주가가 그럼 얘네 둘 주가가 이제부터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어졌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 배터리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만만치가 않게 만든 거에 대한 상당한 책임도 이 두 회사에 사실은 있어요. 예.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대형 완성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하는데 자극을 준 거예요. 야, 이거 골치 아파 죽겠네, 얘네 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터리가 그렇게 사람을 한 100여 명 데려오면 만드는 거야? 이런 이제 그 착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완성차 회사들한테. 결국은 배터리라는 게 뭡니까? 수율 아니에요, 수율. 수율하고 뭐 불나면 안 되니까 안정성하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안정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빨리 개선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율은 계속 이제 R&D를 해서 해 나가야지 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차 입장에서는 언젠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실른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어떤 분은 그 기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기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돼 나갈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자꾸 여기에 덤비는 놈이 나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사람 좀 데려와서 뭐 어떻게 하면 이거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필드인데 돈 버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야 우리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한테 뭐 어쨌든간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우리 공장 문 닫고 간다. 그러면 니네 지역에 고용 창출되려던 거 다 꽝 되고 뭐 해서 지역 의원들 뭐 해서 여러 군데 이제 얘기를 하고 로비를 하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미국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제 그 백악관에서 그 반도체 CEO 서밋이 열리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인터넷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도 초대받았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과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미국이. 무슨 얘기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의 증설 계획은 170억 불 정도, 한 20조 정도를 추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혔잖아요. 아마 그 스피드를 높여라. 그리고 증액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뭐 반도체 굴기 이렇게 해갖고 중국이 난리칠 때 오히려 중국은 걱정 안 한다. 정말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이 더 골치 아플 가능성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큰 두 가지가 뭐예요? 반도체하고 배터리 아니에요. 배터리 이거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와 5위권 안에 있는 업체 둘이 한국 업체가 싸우는 거 해결했다. 이러고 이미 이제 공표했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잘해서 정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반도체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여기서 또 이런 얘기 나올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랑 좀 미국의 차이점이에요. 미국은 실제로
이거를 뭐 제조업을 뭐 미국 국민을 투입해 국민들이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중국처럼 하지를 않고 여기다 공장을 줘라 자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줘라. 결국 뭐 그게 미국 거죠. 거기다 짓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배터리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결국 이번에도 미국의 신세를 져서 어떤 형태로든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삼성 SDI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 2차 전지 전체가 저는 이게 향후에 한 5년간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처 다 만드는 게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이 그런 속도로 팽창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럼 뭐예요? 이렇게 시장이 팽창되고 제조업체가 적으면 뭐 어떻게 돼요? 반도체 옛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제로 되건 안 되건 어중이 떠중이 뭐 다 여기 이제 막 달려들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면 결국은 이거는 치킨 게임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나야 강한 거죠. 결국은 배터리도 그렇다. 그러면 우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이 배터리가 좋다. 좋으니까 이걸 긴 호흡으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써야 돼요. 만약에 이 배터리 주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쫓아다니면 진짜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배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는 이런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고 팽창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이 앤드 홀드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조금 떨어져 얼마 들어가서 얼마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그래프상을 한번 놓고 보세요. 주봉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번 난리 칠 때 이렇게 이 해당되는 회사 둘 움직인 거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옛날에 붙여서 그 슬로프로 그냥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 얘기를 좀 하죠. 6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째, 3일째 쉬고 있어요. 그래도 보면 개별 종목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시장에는 이 불을 당겨주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권, 산업권 이렇게 해서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오가는 움직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봐도 박스권의 그 밑단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딱 지난번 고점이랑 맞서는 쪽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박스권의 하단이 코스피 기준으로 높아지는 현상은 지속될 것 같다. 왜냐? 악재가 없어요. 호재도 없지만 악재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 주가를 폭락시킬 그 어떤 것도 나오기가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걱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들들들들 뭐 그렇게 오르지도 못하면서 가다가 이제 공매도를 만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공매도 재개랑.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대형주들은 공매도에 좀 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요즘 이제 일시적으로 제한된 그 허용받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요 시기가 딱 그런 시기잖아요. 일시적으로 허용받은 움직임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실적 없이 괜히 달려간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7주째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심할 때가 이번 달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다가온다.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아직도 저는 현금도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한 후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